윤광균의 와사등입니다. 너 와사등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등 하세요, 등. 이 등이, 그러니까 맥락을 좀 보자 우리. 이 등이라는 게 너의 등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거? 등불이죠, 등불. 그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선생님, 시적 호형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우리 수강생 중에 없어요. 이 시적 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빈이라고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볼까요? 그럼 화자께서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하늘이 아니죠. 등불을 보고 있는 거죠. 등불을 보고 있는 거죠. 등불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직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올려다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등불이 걸려 있다라고 표현한 거지. 동의? 너는 차단한 등불이 어떤 등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읽어보고 화자의 정서만 잡으면 돼. 가보자.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이 등불을 보고 화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슬픈 신호라고 생각했어. 돼요? 이 등불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슬픈 신호라고 표현했어요. 슬픈 신호. 왜 슬픈 신호라고 본 거야? 화자가 슬프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 잡을 수 있어요. 화자는 등불을 보고 슬픔을 느꼈어. 더 정확하게는 화자는 원래 슬펐어요. 그 상태로 등불을 보니까 슬픈 신호라고 보인 거지. 그럼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 인식이죠. 무엇이 투영된? 슬픔의 감정이 투영된. 동의? 그럼 화자께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야?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100번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따라와야지. 결핍과 내적 갈등이 자연스럽게 전제가 될 것이고 화자가 처한 현실은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형태로 드러날 겁니다. 동의. 우리가 슬픔을 딱 가지고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긴 여름해가 황망이 나래를 접고 사람 이름 아니죠? 나래는 날개란 뜻입니다. 황망이는 다급하게란 뜻입니다.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이 황혼에 젖어 있습니다. 황혼이라는 것은 노을을 말하는 거잖아. 혹시 그 역광 받은 거 아세요? 역광을 받으면 이 사물 뒤에 빛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역광을 받고 있는 사물을 딱 정면에서 보면 이 역광을 받는 반대 부분 있죠.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여기 건물이 있을 때 역광이 이렇게 비치면 이 앞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거 뭔지 알지? 화자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백한 묘석이다라고 표현한 거야. 창백한 묘석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창백한 묘석은 세상에 없어요. 묘석만 있을 뿐인데 더 정확히는 화자는 지금 황혼에 젖어 있는 고층 빌딩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고층 빌딩을 보고 창백한 묘석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뭐가 투영된? 주관이 투영된 표현이다. 근데 화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죠?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창백한 묘석처럼 보였다. 끄덕끄덕. 찬란한 야경이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헝클어진 채 사념의 봉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야경이 찬란해요. 근데 화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무성한 잡초처럼 보입니다. 또 찬란한 야경이 사념의 벙어리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지. 야경이 찬란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찬란한 야경에는 뭐가 들려야 돼?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니? 뭐 자동차 소리든 사람의 소리든 야경이 찬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저 소리가 안 들린다라기보다는 화자와 저 찬란한 야경을 가지고 있는 현실 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있는 게 더 정확합니다.
돼요. 그럼 화자께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고 실제로 멀리 쫙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야경을 뭐 조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란한 야경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무성한 잡초와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건 화자와 현실 간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괴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심리적, 정서적인 거리가 먼 상태를 말하겠죠. 심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가 먼 상태를 우리는 낯설다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그럼 화자가 왜 슬픈 거야? 화자는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지. 내가 좋아하는 그 세계가, 내가 좋아하는 현실이 지금 내 눈앞에는 없다 이 소리겠죠. 그럼 1연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차단이 뭐예요? 막는 거죠. 그럼 차단한 등불이 뭡니까? 화자가 등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요 등불을 기준으로 화자와 그 외부의 현실이 차단된 것처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진다고. 왜? 정서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이겠지. 그럼 화자는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옳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현실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현실 비판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스미다라는 것은 촉각적 심상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해가 지면은 그늘이 쫙 다가오는 거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 스미는 어둠이다. 낯설은 거리. 왜 낯설은데요? 정서적인 거리가 있다니까요. 화자와 괴리감이 있다니까요. 이 거리에는 군중인데 왜 공허해요? 군중은 사람들의 무리잖아. 근데 왜 공허해? 괴리감이 있다니까요. 나는 군중과 거리에 섞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눈물겹고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지. 내가 어디서 이렇게도 무거운 비에는 슬픔입니다. 나는 대체 무슨 슬픔을 가져왔길래 길게 느린 그림자가 이다지 역사 강사 아니죠? 이렇게도 어두워 보이는가? 그림자는 원래 어둡죠. 근데 유난히 더 어둡게 보이는 건 뭐야? 내 그림자가 더 슬퍼 보인다 이 소리겠지. 그럼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니까 두 글자 성찰 박으시면 될 것 같고. 성찰을 하니까 뭐가 보이는 건데? 슬픔에 젖어 있고 낯설에 가득 차 있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대체 무슨 슬픔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도 그림자가 어두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길게. 왜? 황혼이잖아요. 해가 지고 있잖아. 남중고도에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길게 느려져 있는 거지.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에 차단한 등불이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봅시다. 그러면 수미상관인 것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1연에도 등불이 있고요. 2연에도, 그러니까 마지막 연에도 등불이 있죠. 그럼 화자는 1연에도 등불을 받고 마지막 연에도 등불을 받지. 근데 등불을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가 다시 등불을 받다기보다는 등불을 보고 얘를 뭐 한 거야? 등불을 보고 얘를 떠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등불을 보고 나서 다른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착잡한 마음에 등불을 다시 볼 수도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정확하게 묻긴 어렵지만 맥락상 그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엔 이 화자께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괴리감이 있고 정서적인 거리가 있고 심리적인 거리가 있고 낯설음이 있기 때문에 슬펐던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거든. 그래서 슬펐던 것이고 그래서 공허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림자가 더 어두워 보였던 거지. 동의할 수 있어? 그럼 차단한 등불이라는 건 다시 이 등불을 받고 있는 화자의 입장에서 이 등불 말고 등불 바깥에 있는 세상은 나랑 모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야. 차단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지. 차단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야. 나는 여기에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리죠.